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났다, 비트코인 가격이 좀만 안 좋으면 하잖아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더불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상품 자산이면서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이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세의 또 시작점에는 트럼프의 전략적 비축자산, 요거를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을 활용하고 9개월 추진하는 것은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비축 자산으로 이제 공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새롭게 자금을 들여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징적인 좀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번에 통과된 지니어세트 스테이블코인 법안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게 이제 달러 패권의 향후 굉장히 큰 도움을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도 이미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80% 이상의 거래가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내에서 사람들이 코인을 사기 위한 기축통화로 달러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미국계 자산들이 스테이블 코인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게 되면서 훨씬 더 달러 계열 스테이블 코인이 더 강력하게 확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그 암호화폐 거래, 최대 90%까지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야 돼요. 그런 흐름이 되면은 당연히 달러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거를 일종의 제2의 페트로달러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의 달러 수요를 지키기 위해서 석유, 원유의 거래는 달러로만 해야 된다, 이런 그 규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많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20% 이상의 거래가 달러 외의 거래로 통화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를 뭘로 메꿀 수 있느냐? 암호화폐 시장이 그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3조 달러가 넘어가는 시장인데 향후 10년 후가 되면 수십조 달러 규모로 커질 거거든요. 그럼 수십조 달러만큼의 달러 그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저 탈달러 현상이 말씀하신 미국 알금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미국 채권 수요를 확보하게 만들 것이라 분석하셨는데, 그럼 이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은요? 이미 일어나고 이미 일어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후면은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했을 때 그 파급력은 엄청나죠. 왜냐면 모든 개인, 기관, 기업들이 다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은행이 이제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한다 그러면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되고,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금으로 대부분 미국 채권을 사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만 치만큼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했으면 100달러 치만큼의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묵혀두는 거 계속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많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그 돈이 그대로 미국 채권을 사는 수요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 트럼프 금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은 방금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 외에 실제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표면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은 거의 없고요. 다만 이제 암호화폐 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만들었죠. 그 걔네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얘기했던 자기들의 첫 번째 임무가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뒤에서는 분명히 이 작업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번 사이클은 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퇴임하기 전에는 분명히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뭔가 매수하는 그런 신호가 나오면 이거는 또 엄청난 신호가 되죠. 이거는 이제 얼마 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샀다라는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업과 기관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에서 이제부터는 국가가 들어오는 시장으로 또 한 번 진화가 이뤄지는 거죠. 국가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 편입 전략이 성공하거나 시도할 경우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반미 진영의 디지털 자산 전략은 어떻게 지을까요? 이미 반미 진영도 사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이미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굴 산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고, 또 기업들이 해외 거래에 있어서 비트코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가를 했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조금 체제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거래를 대대적으로 허용해버리면은 많은 그 중국의 부호들이 자금을
해외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홍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현물 ETF들을 승인하는 등 사업화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면은 비트코인을 직접 거래하게 하는 것은 중국이 그런 앞에 말씀드린 그런 체제적인 이유로 안 될 수 있지만 승인된 기관들에 한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게 하고, 이 기관들을 이용해서 미국처럼 현물 ETF를 출시하는, 증권을 통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다 추적이 되고 자금을 해외로 못 빼돌리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진입이 과거와 다른 계단식 상승 패턴을 만들고 한닥장의 변동폭을 줄일 것이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의 4년 반감기 사이클은 앞으로 어떻게 좀 변할까요? 사이클 자체 4년은 계속 저는 거죠?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는데, 비트코인 가격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공급과 수요의 역학인데, 그러니까요. 수요의 이제 측면에 있어서는 기관들이 영향을 주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유동성입니다. 네,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유동성 사이클도 매번 사이클마다 길이는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4년 주기 사이클을 겪고, 이게 이제 대선 주기와 맞물려서 똑같이 비트코인 사이클과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이 사이클도 아주 크게는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측면인 공급 측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거래소 내에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 현물 개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 발행량이 앞으로 계속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충격은 계속해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커지고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은 줄어들겠지만 4년 주기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수십 년 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이번 사이클에서 마이크로 스트레스에 따라서 비트코인 매수하는 기업들이 다음 하락장에 매도 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시던데, 이게 무슨 말이고, 그렇다면 이들의 위험성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MSTR,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비트코인 재무 회사들이 현물 ETF보다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모두 MSTR 마이클 셀러 같은 비전을 가지고 거래하는 그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대다수는 일시적인 주가 상승, 오르면 팔고 싶은 그런 것들을 노리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사이클의 후반부에서 과연 이제 하락장이 다가오는데 이 기업들이 마이클 세일러처럼 그렇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모으려고 할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감이죠. 일단은 이렇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으기 시작한 게 이번 사이클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례가 없어요.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이클 후반부 가면은 이 기업들이 일종의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익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자, 블랙록 등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 외에도 이더리움 등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 출시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현물 ETF로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어오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스테이킹이 허용이 되게 되면은 아마 더 많은 기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에 이어서 아마 빠르면 올해, 느려도 내년 초 정도에는 솔라나나 리플 같은 이제 대형 미국계 코인들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들 현물 ETF도 승인이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자금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스테이킹이 뭐예요?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더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그 네트워크 안에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검증해주는 검증자 역할로서 이더리움을 보관을 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더리움은 지분증명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처럼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서 가장 먼저 푼 사람이 보너스를 받아가는 그 체제가 아니라 이더리움 자체를 마치 지분처럼 맡겨서 맡긴 만큼 검증자로 참여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을 보너스로 얻어갈 확률이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맡기게 되면 연간 4에서 5% 정도 지금 패시브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작가님 여전히 사이클 투자의 유효성을 강조하시던데, 기관의 참여가 그럼 사이클 변동성을 줄인다면 기존의 사이클 투자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그 변동성이 줄어들 뿐이지,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기술적 채택이 이제 S자 곡선의 후반부로 들어가는 20에서 30년간 정도 동안은 여전히 사이클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들 뿐 사이클이 발생한다면 여전히 사이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계속 장기 투자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적적인 투자자라도 비트코인 비중 50%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시던데, 그 이유랑 이상적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 비율은요? 그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알트코인 하락장에서 많이 겪으셨겠지만, 알트코인 비중이 너무 높게 되면은 그 변동성을 견디기가
굉장히 그렇죠. 힘듭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처럼 돌아가는 그런 비트코인 중심의 시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그 가치의 상승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되, 비트코인으로 조금 부족한 수익률을 알트코인의 약간 투기적 포지션, 공격적 포지션으로 그렇게 메꾼다, 그런 관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알트코인을 통해서 내가 일확천금을 얻겠다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될 수 있죠. 최소한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비트코인 비중이 50% 이상은 있어야 이게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알트코인 비중은 뭐 10에서 20, 정말로 보수적이라면 그냥 비트코인만 투자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의 코인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작가님 비트코인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코인 안에서만? 저는 코인 안에서만 비트코인 비중이 한 80% 정도 되고요. 압도적으로 높군요. 네, 뭐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 비중이 이제 크기 때문에 보통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시가총액 낮은 알트코인들의 비중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죠. 자, 장기 보유와 그리고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는 전략도 추천하셨는데 투자재 상향과 자금 상에 맞춰 두 전략의 비중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너무 이제 전액 매도 매수를 하는 이런 식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가치를 이어나가는 그런 장기 자산으로 가져간다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면 그 사이클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투자 성향에 맞춰서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뭐 장기로 가져가는 비트코인을 한 50% 가져가고 그다음에 50% 정도는 사이클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가 다음 사이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사이클 투자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반대로 장기 보유 물량을 한 10% 정도만 가져가고 90% 정도를 매도 매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도적인 투자자라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비율, 예를 들어서 20에서 30% 정도는 장기 투자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나간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되겠죠. 자, 비트코인 투자는 또 자산 가치에 대한 공부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서는 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투자자가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핵심 개념 뭐 몇 가지 알려주신다면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사실 비트코인이 한 번도 그 상승 추세를 깬 적이 없어요. 늘 계속해서 우상향이었고 50주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하향한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비트코인은 이번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추세를 지켜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비트코인 가격이 좀만 안 좋으면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더불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일단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의 가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특성, 상품 자산이면서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이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도움이 되는 자료가 뭐가 있냐? 제가 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 같은 경우가 사이클 이해에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처음에 비트코인을 언제 아셨고 처음 비트코인을 비중 낮은 건 좀 빼고 한 개 정도 샀는 기점을 한다면 그건 언제쯤 될까요? 처음에 이제 투자한 건 2019년부터였는데 한 개 이상을 투자한 건 2021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이었고 본격적으로 정말 매수를 강하게 진행한 거는 2022년 후반부부터 2023년 초반부까지.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이 딱 시작되는 지점부터 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래 책을 내기 전에 강의를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강의를 시작한 것도 2023년 2월, 3월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대였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었냐면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사이클에 대한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제부터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그때는 사이클이 시작하지 않았지만 미리 알 수가 있었던 거죠. 2019년에 처음 이제 접하시고 이제 21년에 좀 그래도 한 개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그 당시 기준은 또 가격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비중이라면 2년의 격차는 있잖아요. 2년 사이에 무슨 자료나 뭐 어떤 것들을 공부하셨길래 어쨌든 2년 동안은 19년에는 내가 코인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초반에는 그냥 뭐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매수를 했던 거고 새로운 자산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는 2021년부터인데 이제 그때도 이제 사이클 후반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이클이 다 끝난 다음에 2022년이 되어서 더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시장이 이렇게 활발할 때보다 오히려
조용할 때를 더 공부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봤고 그 결과 이 자산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확신을 가졌고 특히 이제 신규 자산 클래스로 편입이 되면서 기관과 기업과 개인들의 자금이 몰려드는 향후 20에서 30년 동안은 그 어느 자산도 범접할 수 없는 가장 성장률이 높은 자산이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아마추어 투자자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인간 지표 같은 큰 흐름을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하셨는데 지금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인간 지표는 뭘까요? 일단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렵고 워낙 많은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인간 지표예요. 그 유튜브에 암호화폐 관련된 영상들이 오면 그 밑에 댓글 한번 봐보세요. 욕이 많이 달려있으면 살 때예요. 그리고 반대로 각종 감사와 칭찬과 환호가 많이 달려있으면 반대로 팔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쉽게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비트코인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갑작스레 폭락할 가능성 없을까? 앞으로 가상화폐 악영향 요인은요. 8, 9월에는 이제 잠시 조정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가장 큰 폭락 수준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이겠죠? 네. 전쟁이 뭔가 또 어디서 벌어지면은 순간적으로 10%나 그 이상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고 또는 이제 트럼프가 정말 미쳐서 갑자기 중국 상대로 50% 관세 그냥 하겠다. 이런 식의 좀 갑작스러운 이벤트들이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는 급락이 일어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작가님은 급락이나 조정이 있을 때 비트를 더 사시나요? 지금 개수는 전반적으로 늘려가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저는 돈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동적 분할 매수라고 해서 가격이 오를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1,0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만약에 한 달로 나눠서 산다 그러면 매일 30만 원씩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오를 때는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사요. 그러다가 그 떨어질 때 이제 반대로 50만 원, 60만 원 사는 거죠. 지금 사는 게 월 1,000만 원을 사는 건 아닌가 하고 금액을 이제 예시로 드신 건데 한 달로 나눠서 매일 그냥 하루에 아르바이트 시급 받듯이 그렇게 사시는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달에 날을 정해놓고 사세요? 저는 꾸준히 삽니다. 꾸준히? 네.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와도 그걸 한 번에 넣지 않고 꾸준히 사고요. 다만 이제 오를 때는 천천히 사고 반대로 내릴 때 더 빠르게 사죠. 왜요? 그냥 한 번에 어떤 조정받았을 때 좀 크게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왜 나눠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한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 평준화의 개념으로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격이 오를 때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때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믿는 자산이라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작가님 비트코인 자산의 비중도 들었고 코인 투자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도 들었으니까 이제 사이클 투자를 하시면 언제 좀 비트코인을 파실 생각이세요? 다 파신 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부 매도를 할 건데 현재로서는 사이클이 지금 유동성 확장기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이클이 지연되고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1분기나 늦으면 2분기까지도 사이클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우 앞으로도 사이클이 거의 1년 가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이클 후반부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아직 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현금 한 1억 원 정도 있는 분이 있다면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알트 사도 될까요? 네, 저는 여전히 이제 사이클 자체가 연장됐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제 9월까지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지금부터 3달 정도 잡고 9월 정도까지 매수를 끝내는 플랜 정도로 잡고 매수를 시작하시면은 여전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새로 사시는 분도 한 번에 사지 말고 그쵸. 좀 나눠서. 네. 지금부터 9월 말까지 70일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7천만 원 있으면은 하루에 100만 원씩 매수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AI 기술 전문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주목받는 동시에 보안 취약성 문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 가진 기업 리스크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술적 비전이 현실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적 비전을 좀 내세우는 코인 자체를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끝나면은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프로젝트들 자체가
거의 중단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서도 뭐 AI라든지 이런 거, AI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걸 내세우면서 기술적 비전을 제시하는 코인들은 오히려 더 멀리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가능한 게 아닐 수 있는데, 북한에서 어쨌든 해킹을 통해서 코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와 플러스로, 근데 또 그거를 현금화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또 있던데, 이게 어느 게 사실 어느 게 거짓이죠? 네, 뭐 정확한 개수야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북한 쪽 소행으로 보이는 그런 해킹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자금의 흐름이 다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킹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이라고 해서 각종 거래소에 이 자금들이 들어오면은 거래를 못하게 막아라.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협조가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 해킹을 한 그 코인은 현금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걸 하려면 이제 P2P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큰 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못하죠. 그렇게 되면서 현금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해킹된 코인조차도 전부 죽은 코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비트코인도 2100만 개 중에 400만 개 정도는 유실된 코인으로 보여요. 로스트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실된 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 해킹된 코인들도 그 유실된 코인 행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유동 물량을 더 줄이게 되는 거죠. 이 400만 개 유실에 사토시 코인도 포함되어 있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분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5년 비트코인 투자 포인트와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하반기죠. 좀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제 알트 시즌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그 부분을 보시면서 알트코인 포트폴리오 좀 구성하는 것도 좋은데 절대로 좀 시가총액 낮은 그런 알트코인들 일확천금 노리면서 투자하지 마시고 좀 시가총액 높은 애들 위주로 분산 투자로 했으면 좋겠고, 8월에서 9월에 여름 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즌을 조금 보면서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을 한다면 연말부터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시장이 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 코인에는 굉장한 신호인 건가요? 굉장히 좋은 신호로 보이죠. 자, 마지막으로 또 신간 나오신다면서요? 네, 홍보하고 맞습니다. 가신다면요? 8월 1일 정도에 이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후속작인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을 내거든요. 이번 사이클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고 그 사이클 후반부에서 어떤 전략을 취하면 최대한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룬 책이니까 이 사이클 후반부에서 좋은 수익 거두고자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작가님 책 보신다면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신민철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